조선엔 왕을 두렵게 한 여자가 있었다. 왕의 한숨, 눈물, 흔들림까지 모두 기록한 단 한 사람. 하지만 그녀는 사랑만은 기록하지 않았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하는 달, 기록되지 않는 꽃. 잠깐.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창덕궁 편전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왕 이선은 용상에 앉아 앞에 무릎 꿇은 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4의 나이로 궁에 들어온 여사관 연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든 분만은 꼿꼿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옷이 초각, 좌의정 심한준의 상소를 받으시며 붓을 3번 놓으셨사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중 2번은 분노를, 1번은 망설임을 담고 계셨습니다. 신은 그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편전 안의 내관들이 움찔했습니다. 왕의 감정을 함부로 해석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불경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손에 쥔 옥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과인의 마음까지 읽는단 말이냐? 이선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붓을 놓은 것이 분노인지 망설임인지, 그것이 후대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경의 기록은 지나치게 사적이다. 사관이라면 객관적 사실만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모든 행동은 역사가 되옵니다. 붓을 3번 놓으신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외척 세력과 신진 사류 사이에서 고뇌하시는 전하의 내면이옵니다. 왕의 결정은 늘 그 이유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옵니다. 신은 그 진실을 기록할 뿐이옵니다. 이선은 피식 웃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3달,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왕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관들은 왕의 기분을 살피며 미화된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기록에는 왕의 한숨, 머뭇거림, 심지어 실수까지도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이 그토록 정직하다면 이선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오늘 과인이 아침 수라를 걸은 것도 기록했겠구나? 그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냐? 물론이옵니다. 연우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시 전하께서는 침전에서 악몽을 꾸시고 깨어나셨습니다. 상궁이 수라를 3번 권했으나 손도 대지 않으셨고 결국 냉수 한 잔만 드셨사옵니다. 이는 전하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옵니다. 순간 이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벽에 악몽을 꾼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인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침전의 일을 저 여자는 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이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어찌 과인의 침소를 엿보았느냐. 이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은 침전에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연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새벽 인시 전하의 침전 처마 아래에서 까마귀 3마리가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상궁 라인이 황급히 냉수를 받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전하께서 평소 악몽을 꾸신 후에는 반드시 냉수를 찾으신다는 것을 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는 악몽을 꾸신 날에는
술알을 드시지 않으시는 습관이 있으시옵니다. 이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는 궁궐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심지어 왕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인을 감시하는 것이냐, 기록하는 것이냐? 이선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은 전하를 기록할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악몽을 꾸신 것이 나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었을 뿐입니다. 후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을 남길 뿐이옵니다. 신은 전하의 감시자가 아니라 전하의 증인이옵니다. 이선은 연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또렷한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단단함. 이상하게도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엇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 경은 과인이 두렵지 않은가? 이선이 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연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이옵니다. 신이 만약 전하가 두려워 붓을 꺾는다면 신은 더 이상 사관이 아니옵니다. 이선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경이 그토록 정직하다면 앞으로 석 달간 과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라. 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단 만약 경이 단 하루라도 놓친다면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하겠다. 내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이 여사관에게 이렇게 무리한 과제를 내린 것은 분명 그녀를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그날 밤 이선은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가 오늘 남긴 사초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하루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좌의정을 대할 때의 냉정함, 어린 세자를 볼 때의 안타까움, 그리고 연우를 볼 때 자신도 몰랐던 묘한 감정까지. 왕은 여사관을 보며 3번 미간을 찌푸렸으나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선은 그 문장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호기심이라니. 그렇다. 자신은 저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저 당찬 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 비범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저 정직한 눈빛이. 기록하는 달, 기록되지 않는 꽃. 이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저 여자는 정작 자신의 마음은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해도 그녀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거리가 왕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선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고 차가운 달처럼 연우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누구도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그녀의 기록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달빛이 사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왕은 오늘도 외로웠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그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다. 이선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우.
왕은 연우를 불렀다. 경은 과인을 어찌 이토록 잘 아는 것이냐. 전하, 오늘 조회에서 영의정 이진명 대감께서 북방 방어를 위한 군비 증강을 청하셨으나 전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연우는 담담하게 기록을 낭독했습니다. 전하의 손이 옥새 위에서 3번 떨렸고 좌우를 번갈아 보시며 신하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이선은 찻잔을 들다 말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전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연우는 며칠 전부터 왕의 그림자처럼 모든 순간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조회, 접견, 식사, 심지어 혼자 사색하는 시간에도 그녀는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붓을 놀렸습니다. 경은 과인이 즉답을 피한 이유를 아느냐? 이선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묘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신은 알 수 없사옵니다.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전하의 손이 옥새 위에서 3번 떨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신은 전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옵니다. 다만 전하의 행동만을 기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다니. 왕이 되고 10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영의정 이진명은 조정의 실세였고 그의 어머니 대비는 궁궐의 또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선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과인이 말하겠다. 이선이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군비를 증강하면 백성의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올려야 하고 장정들을 징집해야 한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줄어들고 가족들은 흩어진다. 하지만 군비를 늘리지 않으면 변방이 위태롭다.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고 백성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느 쪽을 택해도 과인은 비난받는다. 백성을 살리려다 백성을 죽이거나 백성을 지키려다 백성을 굶긴다. 그래서 과인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붓을 놀리며 그의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두려우셨던 것이옵니까?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은 날카롭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두려움을 운운하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연우는 차분했습니다. 신이 묻고자 한 것은 전하께서 결정의 결과가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척과 신하들의 눈치가 두려우신 것은 아니냐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옥새를 잡으실 때 먼저 영의정 대감을 보셨고 그 다음 좌찬성을 마지막으로 병조판서를 보셨습니다. 마치 누구의 얼굴에도 불만이 없는지 확인하시듯이 말입니다. 순간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선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살 때부터 완벽한 왕세자가 되기 위해 훈육받았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회초리를 맞았고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과인의 아버지 선왕께서는 외척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셨고 평생을 외척의 그늘 아래서 사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믿지 마라.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완벽한 왕만이 살아남는다. 연우는 붓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은 왕이 되었지만
이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외할아버지는 과인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고 어머니는 과인을 통제하려 하신다. 대신들은 과인을 어린 왕으로 보며 무시한다. 과인은 왕이지만 진짜 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늘 두렵다. 과인의 결정이 과인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과인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연우는 붓을 들어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기록할 것이냐? 과인의 약함까지? 왕이 두렵다는 것을, 왕이 꼭두각시 같다는 것을 후대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냐? 연우는 붓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전하, 연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옵니다. 전하께서 지금 신에게 하신 말씀은 완벽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옵니다. 후대는 완벽한 왕이 아니라 진실한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뇌하는 왕, 두려워하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왕, 그것이야말로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선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그에게 연우는 처음으로 약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은 이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을 판단하지 않는구나. 신은 전하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이 본 전하는 두려워하면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하는 훌륭하신 분이옵니다. 그날 밤 이선은 홀로 월랑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사가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궁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왕은 신하를 경이라 부르고 신하는 왕을 전하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순간 왕은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달빛 아래 왕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있다고. 멀리 사관청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연우는 오늘도 밤을 새워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말, 왕의 침묵, 왕의 한숨까지도. 이선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 편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 과인의 진실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이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우에게 끌리는 이유를. 그녀는 왕의 권위가 아니라 이선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곁에 여사관이라.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군. 대비전에서 이선의 어머니 대비가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영의정 이진명이 공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육순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마, 저 여사관 연우는 위험한 존재이옵니다. 이진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있사옵니다. 신이 보기에 전하께서는 저 여인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계시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저 여인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외척의 힘이 약해지겠지.
대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가문의 힘으로 왕위를 지켜왔다. 선왕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15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도 우리 집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낱 기록관 따위에게 마음을 연단 말이냐? 마마, 저 여인을 궁에서 내쫓아야 하옵니다. 이진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이 좋은 수를 생각해 두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대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 지방 순시를 권하옵소서. 이진명이 말했습니다. 북방의 변방을 시찰하신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여사관이 왕의 행차를 따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니 저 여인은 궁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이 저 여인의 기록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직시키겠사옵니다.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다음 날 조회에서 이진명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니다. 요즘 북방의 변방이 불안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행차하시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군사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이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방 순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백성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다. 사흘 후에 출발하도록 준비하라. 전하, 한 가지 더 아뢰옵니다. 이진명이 말했습니다. 이번 순시는 군사적 목적도 있사오니 궁녀나 여관은 대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선은 그 말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연우를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관 연우도 동행시켜라. 전하. 이진명이 놀라 외쳤습니다. 여사관이 왕의 행차를 따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과인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선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면 경은 과인의 순시 중에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변방 시찰이 공식적인 일이라면 당연히 사관이 동행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진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반대한다면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진명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이선은 연우를 불렀습니다. 경은 오늘부터 사흘간 과인을 따라 지방 순시를 나가야 한다. 준비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은 이선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이번 순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신은 전하의 사관입니다. 연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신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직분이옵니다. 이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궁녀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여사관이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더라. 아니야, 전하께서 저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래. 순식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여인부터 버려질 거야. 연우는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하고 짐을 쌌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붓, 먹, 종이, 그리고 지난 기록들을 챙겼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한편 대비전에서는 또 다른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순식일에 작은 사고를 일으켜라. 이진명이 은밀히 자신의 신복에게 명령했습니다. 왕을 직접 해치지는 말고 혼란을 틈타 여사관의 기록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사관도 함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새벽 왕의 행차가 궁을 나섰습니다. 연우는 가마 뒤편에 타고 조용히 왕의 일정을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백성들의 환호성, 왕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졌고 붓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시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왕을 환영했습니다. 이선은 직접 민가를 방문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희 같은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선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과인이 왕이라면 백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연우는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왕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어린아이에게 미소 짓는 모습, 백성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까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이구나. 궁궐 안에서의 냉정한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의 모습. 하지만 두 번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머물던 행궁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전하를 보호하라. 금군들이 외쳤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혼란 속에서도 사초를 품에 안고 대피했습니다. 기록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여사관, 기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연우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만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칼날이 연우를 향해 날아드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엎드려라. 이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은 직접 칼을 막아내며 연우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칼날이 왕의 어깨를 스쳤고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연우가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선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금군들이 달려와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행궁의 불은 곧 진화되었지만 사건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가 그녀의 손을 적셨습니다. 평생을 냉정하게 기록만 하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과인은 괜찮다. 이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은 다치지 않았느냐? 신은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구하셨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왕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이선이 금군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전하, 자객은 이미 독을 먹고 죽었사옵니다. 금군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를 캐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자객의 품에서 이상한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기록을 없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은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객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 연우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가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진실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경의 기록을 노린 것이다. 이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인의 순시가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때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신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이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신은 오늘 하루 종일 이 행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관찰했습니다. 연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선은 반신반의했지만 연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도 자지 않고 행궁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본 모든 사람들의 얼굴, 모든 물건의 위치, 모든 소리와 냄새가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연우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뒤편의 작은 발자국. 그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희정의 처소 앞에서 본 내관의 신발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우는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궁의 내관 중 한 명입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관 김득봉, 바로 그대입니다. 모두가 놀라 김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40이 넘은 내관 김득봉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영의정 이진명이 따졌습니다. 그는 이번 순시를 수행한 책임자였습니다. 함부로 내 수하를 의심하지 마라. 첫째, 자객이 들어온 곳은 행궁의 뒷문입니다. 연우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내관이 아니면 열쇠가 없는 곳입니다. 신은 어젯밤 뒷문의 자물쇠에 새로운 기름칠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그 문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객이 전하의 처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행궁 내부 사정을 아는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은 어제 오후 김득봉이 전하의 처소 주변을 3번이나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셋째, 연우가 김득봉을 가리켰습니다. 저 내관의 옷깃에 묻은 화약 냄새입니다. 신은 어젯밤 불이 나기 전 저 사람이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화통이 있었습니다. 신은 그 화통의 크기와 색깔까지 기억합니다. 검은 칠을 한 작은 화통으로 손잡이 부분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김득봉을 보았습니다. 김득봉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김득봉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넷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연우가 사초를 꺼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시 말각, 내관 김득봉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급했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미시초각, 그는 영의정 대감의 처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의 품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시에 불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정 이진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사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경이 과인의 처소에 드나든 것은 공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공무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은 본 것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만약 대감께서 떳떳하시다면 김득봉을 신문해 보시지요. 이선은 명령했습니다. 김득봉을 신문하라. 결국 김득봉은 고문 끝에 자백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사주를 받아 왕을 해하려 했고 특히 여사관의 기록을 없애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왕이 죽으면 어린 세자가 즉위하고 대비가 수렴청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척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이진명, 이선이 노호했습니다. 경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단 말이냐? 전하,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진명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내관이 제 이름을 팔아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신이 기록한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대감께서는 이번 순시 내내 전하께 군비 증강을 강요하셨고 전하께서 망설이시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득봉이 대감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대감께서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진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상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이선은 그에게 벼슬을 내려놓으라 명했습니다. 영의정은 권좌에서 물러났고 외척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선은 연우를 불렀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죽었을 것이다. 신은 전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옵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은 본 것을 적었을 뿐입니다. 경은 이선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과인은 경을 곁에 두고 싶다. 단순히 사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신은 전하의 사관이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군신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궁으로 돌아온 후 왕은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영의정이 물러난 자리에 신진 사류 출신의 관리를 앉혔고 조정은 양분되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심해졌고 왕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대비는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외할아버지를 내쫓았구나. 우리 가문을 배신한 것이냐? 어마마마, 소자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과인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사관 때문이지? 대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계집이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아닙니다. 이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단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소자가 깨달은 것은 소자 스스로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우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선은 밤마다 연우를 불러 과거의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조정의 부패를 밝혀내고 개혁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은 3년 전 봄 과인이 처음 조세 개혁안을 제시했을 때의 기록을 기억하느냐? 이선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연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3월 보름 전하께서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동법 개정을 제안하셨으나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날 전하께서는 그날 과인이 어찌했는지 말해보라. 이선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조회가 끝난 후 홀로 월랑에 서 계셨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13번 쉬셨습니다. 신은 그 한숨을 모두 세었습니다. 이선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과인의 한숨까지 세었단 말이냐? 신은 전하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도 침묵도 눈물도 전하의 모든 순간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이선이 반문했습니다. 과인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단 말이냐? 네, 전하. 연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작년 동지 전하께서는 선왕의 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왕도 사람이라는 것을, 왕도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후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경은 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전에는 둘뿐이었고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는 외로운 분이십니다. 왕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시면서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전하는 강하십니다.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본 전하는 완벽한 왕이 아니라 진실한 왕이십니다. 이선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있어 과인은 조금은 덜 외롭다.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은 과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이 과인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연우는 놀라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강해 보이는 왕의 손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군신의 관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연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하의 곁에 설 수 없사옵니다. 왜냐? 이선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과인은 경을 원한다. 왜 과인의 곁에 설 수 없단 말이냐? 신이 만약 전하의 여인이 된다면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전하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전하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의 기록은 진실이 아니라 감정이 될 것입니다.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이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연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은 과인을 사랑한다고 했다. 이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의 직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은 전하를 사랑하기에 전하를 가장 진실하게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신이 전하의 여인이 된다면 신은 전하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려 할 것입니다. 전하의 실수를 가리고 전하의 약함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하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후대는 완벽한 왕이 아니라 진실한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선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은 평생 과인의 사관으로만 남을 것이냐? 그것이 신이 전하를 사랑하는 방법이옵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두 그림자는 가까이 있었지만 결코 겹치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왜 이토록 아픈 것인가? 연우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왜 이토록 외로운 것인가? 새벽이 밝아오자 연우는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전하. 가라. 이선이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연우가 문을 나서는 순간 이선이 불렀습니다. 연우.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과인도 경을 사랑한다. 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밤의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기록되지 않아야 더 진실한 법이었습니다. 대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밤마다 여사관을 부른다는 소문이 궁 안에 퍼졌고 이는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저 여사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을 불러라. 대비가 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선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마마, 무슨 일로 소자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사관 연우를 후궁으로 들인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대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밤마다 불러들여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이냐? 어마마마. 이선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자는 단지 정무를 논의하기 위해. 정무? 대비가 비웃었습니다. 한낱 사관과 무슨 정무를 논의한단 말이냐? 온 궁궐이 수군대고 있다. 왕이 여사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이는 왕실의 수치다. 이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연우를 후궁으로 삼아 안전하게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다니. 대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왕답게 행동해야 한다. 한낱 기록관 따위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이는 왕실의 수치다. 내 아버지 선왕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 이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왕이 사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입 닥쳐라. 대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정 그 여인을 원한다면 후궁으로 삼아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여인을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하여 외부의 소문을 막고 왕실의 채통을 지켜라. 그것이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선은 어머니의 말에 갈등했습니다. 연우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그녀의 뜻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대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저 여인을 궁에서 내쫓겠다. 왕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선은 데뷔전을 나와 홀로 정원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후궁으로 만들면 그녀는 더 이상 사관이 아니게 됩니다. 그녀의 꿈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궁을 떠나야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이선은 괴로워했습니다. 이틀 후 이선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경에게 명하노니 후궁의 자리를 받들어라. 이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명이다. 이선이 말했습니다. 경이 과인의 곁에 안전하게 있으려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대비마마께서도 이를 원하신다. 경이 만약 거부한다면 경은 궁을 떠나야 한다. 그렇다면 신은 궁을 떠나겠습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 이선이 놀라 외쳤습니다. 신은 전하의 곁이 아니라
전하의 역사 곁에 있고 싶습니다. 연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이 후궁이 되는 순간 신은 더 이상 사관이 아닙니다. 그저 왕의 여인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신의 기록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후대는 신의 기록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은 과인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은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신이 신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듯이 신도 사관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연우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은 이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과인보다 경의 직분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연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이 사관으로 남는 것이 전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신은 전하를 위해 거짓을 기록할 것입니다. 전하의 실수를 감추고 전하의 약함을 숨길 것입니다. 그것은 전하를 해치는 일입니다. 후대는 거짓된 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인은 이선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이 필요하다. 경이 없으면 과인은 전하께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연우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이 없어도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신은 멀리서라도 전하를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은 궁을 떠나라. 과인은 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경이 과인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과인도 경을 놓아주겠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 이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과인은 경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날 연우는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한 모든 사초를 사관청에 남겨두고 단지 붓 하나만 들고 국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선은 편전에 홀로 앉아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오늘 왕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 왕은 후궁이 되라 명했고 신은 거절했다. 왕은 노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신도 슬펐다. 하지만 신은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은 완벽한 왕이 되어야 하고 신은 정직한 사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선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우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떠난 것이라는 것을. 연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편전은 텅 비어 있었고 촛불만이 쓸쓸히 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슬펐습니다.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인은 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우가 떠난 후 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정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 그녀가 붓을 놀리던 모습,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담담한 눈빛.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선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조회에서 실수를 했고 신하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대비는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더욱 외척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관은 연우처럼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비위를 맞추며 미화된 기록만 남겼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도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새 사관이 아첨했습니다. 이선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연우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오늘 3번 망설이셨고 결국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셨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선은 홀로 사초 보관소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연우가 남긴 수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오늘 3번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한숨에는 걱정이, 두 번째 한숨에는 외로움이, 세 번째 한숨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왕은 오늘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상소를 읽으며 왕은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왕은 외로웠지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왕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것이 왕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우가 남긴 기록 속에는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우는 자신을 사랑했기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그날 궁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변방에서 여진족이 대규모로 침입했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하,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병조판서가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지금 군사를 보내면 중앙의 방어가 약해집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연우가 있어서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민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없었습니다. 이선은 결심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출정한다. 전하, 신하들이 놀라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과인이 왕이라면 백성을 지켜야 한다. 이선은 단호했습니다. 과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과인은 진실한 왕이 되겠다. 출정 전날 밤 이선은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연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경이 과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과인은 이제 두렵지 않소. 경이 기록한 과인의 모습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되든 상관없소. 다만 과인은 과인답게 살고 싶소. 만약 과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경이 과인의 마지막까지 기록해 주기를 바라오. 그것이 과인의 마지막 소원이요. 편지는 연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양 성박 작은 초가에서 살고 있던 연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전쟁터로 가야 한다고. 다음 날 연우는 사관청을 찾아갔습니다. 신이 여사관 연우입니다. 전하의 출정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관청의 관리가 놀랐습니다. 경은 이미 파직된 몸이 아니냐? 신은 파직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출정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신은 전하의 사관입니다. 전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신의 의무입니다. 전쟁터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조정은 결국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여사관의 신분을 회복했고 왕의 출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궁궐 후원의 정자. 비는 그쳤지만 나무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툭툭 떨어진다. 이선은 밤을 지새운 듯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고 연우는 어제와 다름없는 단정한 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제 내가 쓴 사초를 보았다. 왕이 노하여 사관의 턱을 쥐고 위협하다라고 적었더구나. 사실이니까요. 왕이 두려움에 떨며 비겁하게 증거를 태우려 하다라는 문장도 조만간 추가되겠지. 전하께서 정말로 태우셨다면 글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멈추셨지요. 하여 저는 아직 다음 문장을 적지 못하고 비워두었습니다. 이선이 품 안에서 어제의 그 피 묻은 서찰을 꺼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연우의 앞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자 지금의 조정 대신들이 저지른 역모의 증거다. 이것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나는 왕위를 잃을 수도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서찰을 내려다보며 눈이 커진다. 이를 어찌 제게. 내 붓끝에는 자비가 없다 하였지. 그러니 내가 나를 심판해라. 이 기록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기꺼이 무너지겠다. 다만 이선이 연우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싼다. 어제의 거친 손길과는 다른 간절함이 담긴 온기다. 이선, 내가 쓰는 그 역사의 마지막 장에 내가 너를 진심으로 연모했다는 사실 한 줄만은 남겨줄 수 있겠느냐? 기록되지 못할 사적인 감정이라 해도 오직 너만이 아는 진실로 말이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전하. 사관은 거짓을 적지 않습니다. 연우가 서찰을 집어들어 소중하게 품에 안는다. 그리고 이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다. 전하께서 성군으로 남으실지 아니면 비운의 왕으로 남으실지는 이제 전하의 행보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저 한 걸음 뒤에서 전하가 가시는 길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모입니다.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이선은 비로소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연우는 다시 붓을 꺼내든다. 그날 왕은 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넸고 나는 그에게 나의 생을 건 기록을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은 문장 사이에 숨어 흐르는 차가운 먹물 같았으나 그 어느 불꽃보다 뜨거웠다. 전쟁터에 도착한 연우를 본 이선은 놀랐습니다. 경은 어찌 이곳에 왔는가? 신은 전하의 사관입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신의 의무입니다. 전쟁터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연우의 눈빛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이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은 반드시 과인의 곁에 있어야 한다. 위험하면 과인이 경을 지킬 것이다. 아니옵니다, 전하.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신이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신의 기록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을. 후궁이라는 이름 없이도 그들은 이미 하나였다는 것을. 전쟁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여진족의 기마병들은 거센 바람처럼 몰려왔고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선은 왕의 옷을 벗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궐의 왕이 아니라 전장의 장수였습니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금군장이 외쳤습니다. 아니다. 이선이 칼을 들었습니다. 과인이 뒤로 물러나면 병사들은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과인이 앞장서겠다. 그는 말을 타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왕이 직접 전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전하를 지켜라. 연우는 그 모든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칼을 들고 적과 맞섰다. 왕의 칼은 서툴렀지만 왕의 용기는 1000명의 용사보다 빛났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선은 부상당한 병사를 직접 치료하고 죽어가는 병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과 피로 범벅이 된 한 사람의 장수였습니다. 연우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후방으로 옮기는 모습, 밤에 혼자 진중을 순찰하며 병사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병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모습까지. 왕은 더 이상 왕관을 쓴 자가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피를 흘리는 전우였다. 나흘째 되는 날밤 적의 대규모 기습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야음을 틈타 조선군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선은 적장과 마주쳤습니다. 거구의 여진족 장수가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선은 칼로 막았지만 적의 힘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적장이 그를 향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그녀는 무언가를 집어 적장에게 던졌습니다. 먹물 벼루였습니다. 벼루가 적장의 얼굴을 맞췄고 적장이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선이 일어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적장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적병이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선을 향해. 연우는 그것을 보고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화살이 연우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연우. 이선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전하의 기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피가 그녀의 입가를 적셨습니다. 전하는 살아야 합니다. 전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이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과인에게는 경이 가장 소중하다. 왕위도 역사도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제발 죽지 마라. 그는 그녀를 안고 후방으로 달렸습니다. 금군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관이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하, 화살을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지. 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선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라. 그것이 명이다. 그날 밤 이선은 연우를 치료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으로 그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여인만은 살려주십시오. 과인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여인만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무사하십니까? 경이. 이선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인은 괜찮다. 경 때문에 살았다.
다행입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신의 기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 이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경은 죽을 뻔했는데 기록 걱정을 하는 것이냐? 신은 사관입니다. 연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선은 그녀의 붓과 사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왕은 과인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왕은 과인의 손을 잡고 하늘에 빌었다. 왕은 진정으로 과인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적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선은 그 기록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왕의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연우. 이선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경은 과인의 전부다. 과인은 경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날 이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면 연우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후궁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사관이든 무엇이든 그녀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곁에 두겠다고. 아침이 되자 이선은 갑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과인의 사관이 과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선이 외쳤습니다. 한 여인도 이토록 용감한데 장수인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적을 무찌른다. 과인이 선봉에 서겠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왕의 용기에 감화된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선은 단신으로 적진에 쳐들어가 적장과 1대1로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고 그의 용맹함은 1000명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적장이 쓰러졌고 여진족은 퇴각했습니다.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우는 천막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환호성, 승리의 함성.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1000명의 적과 맞섰다. 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이 왕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터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선은 연우가 누워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깨어나면 이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인은 경에게 물을 것이다. 과인의 곁에 남아달라고. 후궁이 아니라 사관으로. 아니, 그것도 아니다. 그저 과인의 연우로. 연우는 잠든 듯 고요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달빛이 천막 안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백성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하 만세, 우리의 왕이시다. 백성들은 꽃을 뿌리며 왕의 행렬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비와 남은 외척 세력은 왕의 승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위상이 높아지면 외척의 힘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여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조정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이 한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들었나? 왕이 여사관을 안고 밤새 간호했다더군. 심지어 입맞춤까지 했다던데? 이는 왕실의 수치가 아닌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대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을 불러라.
대비가 명했습니다. 이선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온 궁궐이 내 추문으로 들끓는구나. 대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여사관과 무슨 짓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과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간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대비가 소리쳤습니다. 왕이 한낱 사관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다니. 내가 정말 왕이냐? 그렇습니다. 이선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인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인은 한 사람입니다. 과인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입 닥쳐라. 대비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여인 때문에 정신을 잃었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저 여인을 내쫓겠다. 안 됩니다. 이선이 막아섰습니다. 내가 감히. 대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이 여사관 연우입니다. 대비마마와 전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들어오라 했느냐? 대비가 소리쳤습니다. 마마, 신이 아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이 기록한 모든 사초를 공개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비가 놀랐습니다. 사초는 왕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의 기록을 보시면 전하께서 얼마나 고결한 분이신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와 신 사이에 부적절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조정 대신들 앞에서 연우의 기록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왕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상소를 읽으며 왕은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왕은 외척의 압박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려 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직접 업고 후방으로 옮겼다. 왕의 옷은 피로 물들었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다. 왕은 목숨을 구해준 신을 간호했다. 밤새 신의 곁을 지키며 하늘에 빌었다. 하지만 왕은 단 한 번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왕은 신을 한 사람으로 존중했고 신의 의지를 존중했다. 기록이 낭독될수록 조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고뇌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왔는지, 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전하, 한 대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정한 성군이십니다. 신들도 사죄하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우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모든 순간이 가장 진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마, 연우가 대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마의 아드님이시기 전에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훌륭한 왕이십니다. 신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는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하, 대비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이선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마마, 과인은 이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과인을 믿어주십시오.
그날 외척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정은 왕의 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선은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의 기록이 과인을 구했소. 이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스스로가 전하를 구하셨습니다. 신은 다만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제 경에게 다시 묻겠소. 이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의 곁에 남아주겠소? 후궁이 아니라 여사관으로. 아니, 그것도 아니오. 그저 과인의 연우로.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 신은 전하의 곁에서 전하의 역사를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전하의 연우로 남겠습니다. 그날 궁궐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사관은 결혼을 해도 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선이 선포했습니다. 사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누구도 사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는 자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과 연우는 달빛 아래 정원을 걸었습니다. 경은 과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소. 이선이 말했습니다. 진실의 힘을,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그리고 사랑을. 신도 전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왕과 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과인은 경을 사랑하오. 이선이 속삭였습니다. 신도 전하를 사랑합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기록하는 달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선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조세를 개혁했으며 외척의 전횡을 막았습니다. 그의 치세는 태평성대였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연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여사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사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상세하며 가장 인간적인 기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후대의 사관들은 그녀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연우는 후궁이 되지 않았고 끝까지 여사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랑보다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다는 것을. 궁 안에는 이제 소문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이 있었습니다. 왕이 사관을 존중하고 사관이 왕의 진실을 기록하는 그 관계를 백성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선은 연우와 함께 궁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도 기록할 것이오? 이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도 은발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 순간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이 기록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군. 어떤 순간은 기록되지 않아야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연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은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역사도 후대도 알 필요 없는
우리만의 순간입니다. 이선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인은 경을 사랑하오. 이선이 속삭였습니다. 신도 전하를 사랑합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사초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선이 환갑을 넘겼을 때 그는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후회하지 않소? 과인의 후궁이 되지 않은 것을. 연우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남았기에 전하를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이 전하의 여인이 되었다면 신은 전하의 일부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전하의 모든 것을 보았고 기록했고 사랑했습니다. 경은 과인의 약함도 실수도 눈물도 모두 보았소. 이선이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전하를 사랑했습니다.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왕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전하를 사랑했습니다. 이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의 생애에서 가장 큰 행운은 경을 만난 것이요. 경이 없었다면 과인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요. 신도 그러합니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가 없었다면 신은 진정한 사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이선은 병이 들었습니다. 의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선은 연우를 불렀습니다. 경, 과인의 마지막을 기록해 주시오. 전하,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선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과인의 마지막을 기록해 준다면 과인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요. 경의 기록 속에서 연우는 눈물을 닦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왕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왕의 손에는 한 여인의 손이 잡혀 있었다.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왕은 말했다. 과인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기에. 그리고 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선은 연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경, 과인을 기다리지 마시오. 경은 오래오래 살아서 과인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시오. 전하, 연우가 울먹였습니다. 사랑하오. 연우. 이선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연우는 왕의 장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친 후 그녀는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신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신이 기록할 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왕의 실록을 편찬해 주십시오. 선왕의 진실한 모습을 후대에 남겨주십시오. 연우는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선의 실록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실록이었습니다. 그 실록 속에는 한 왕의 일생이 가장 인간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실록의 마지막 장에 연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왕은 완벽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실수했다. 하지만 왕은 진실했다. 백성을 사랑했고
정의를 지켰으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 그리고 왕은 사랑할 줄 알았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았다. 이것이 선왕의 가장 큰 업적이다. 왕도 인간이라는 것을, 왕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실록을 완성한 후 연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74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선의 능력 작은 언덕에 묻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과 신하였지만 죽어서는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선왕 재위 30년 여사관 연우와 함께 가장 정직한 역사를 남기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후대에도 귀감이 되었으며 사랑과 의무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왕의 능과 연우의 묘 사이에 꽃이 핍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매년 같은 자리에 같은 꽃이 핍니다. 백성들은 그 꽃을 기록되지 않는 꽃이라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이 되면 두 사람의 영혼이 그 꽃 아래서 만난다고 합니다. 왕과 사관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들은 손을 잡고 달을 바라보며 살아생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소 짓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만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 속에 남은 진실과 기록되지 않은 사랑. 두 가지 모두가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달빛이 능을 비춥니다. 바람이 꽃잎을 흔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 두 영혼이 함께 춤을 춥니다. 기록하는 달 아래 기록되지 않는 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